테마 3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PMO에 대한 다양한 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난번 시간에 잠깐 했던 거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PMO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PMO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 특히 PMO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잘못돼서 또 어떤 사람이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실 지금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PMO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PMO가 감리랑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PMO를 그냥 프로젝트의 관리자의 어떤 수행 조직의 하나 일원으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실제 프로젝트 하면서 내렸던 PMO의 정의, 성공하는 PMO에서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O는 최전방과 이제 우리가 여기 최전방과 프론트엔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엔드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프론트엔드는 일단 발주사하고 고객사 간에, 수행사 간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거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조기에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도 해야 되고 멘토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지원, PM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나 지식이나 또는 템플릿이나 또 그 다음에 문서 관리나 여러 가지 위기 관리에 대한 지원, 또 품질에 대한 지원 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시 말해서 PMO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문가 조직 또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해주고, 실행 시에는 이슈나 위기 변경 등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지원 관리하고, 종료 시에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이 납품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로 PMO가 프로젝트 수명 주기에 걸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PMO에 대한 이제 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PMO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공공정보, 전자정부 사업 위탁 용역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지만, 기업의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PMO 조직의 어떤 형태적인 느낌, 형태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느낌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문화랑 이렇게 조직을 연관해서 보는 그런 다양한 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제럴드 힐의 5가지 PMO 진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PMO의 이제 분류 유형이다. 여기에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형태에 의한 분류 유형이 있고, 그다음 PMO의 역할에 따른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 따른 유형이 있고, 근무 형태에 따른 유형이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형태에 따른 유형을 보면 우리가 앞서 페이지에 앞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건데, 프로젝트 뷰로 보는 게 있고, 프로그램 뷰로 보는 게 있고, 그다음 전사적인 포트폴리오라는 뷰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여기는 프로젝트 단위로 보는 거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는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하고 이 겸해서 이걸 보는 이제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인데 PMO라고 같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뷰는 여기에 프로그램 위에 비즈니스라는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그러한 그 레벨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뷰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타임, 코스트, 뭐 퀄리티 또는 스코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뷰는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조직 단위가 잘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하고 의사소통해주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게 되면 이제 기업에 돌아오는 이제 베네핏. 그 다음에 뭐 리턴. 그 다음에 뭐 자원에 대한 효용성 이러한 모든 거를 이제 보는 뷰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MO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많이 쓰고 있는 유형은 이제 코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웨더 스테이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 모델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이제 코치 모델은 우리 코칭하는 형태로 적당하게 이제 도와도 주고 적당하게 약간의 간섭도 하는 거고요. 웨더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높은 데서 이렇게 조감도 형식으로 바라보는 거고, 컨트롤 타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PMO에 의한 경영 또는 PMO에 의한 관리, 그 전사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에 있는 모든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PMO 또는 EMO라고도 부르고 EPMO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한 개의 단위 형태로 보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PMO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자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제도화되고 있는 PMO는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PM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는 이제 내부 PMO, 그러니까 내부의 조직만으로 이제 PMO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상주하는 형태로 해주는 상주 PMO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기술적인 이러한 그 일부 어떤 지원 내용, 품질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보안이라든가 뭐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수시로 이걸 지원해주는 그러한 PMO의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고, 그 다음에 코치 모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PMO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주 PMO를 저는 솔직하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프로젝트 내내 특정 기간 중에는 상주 PMO보다 진짜 며칠씩 밤을 새야 되는 그러한 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하게 프로젝트가 안정기 들어가게 되면 상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갈 때는 그야말로 지원 정도 필요할 때마다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PMO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공공정보화 부분의 PMO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상주 PMO라는 그런 쪽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새 그래도 일부 바람직한 경우에는 이 상주의 의미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옆에 데리고 있어서 마치 그야말로 자기 밑에 부하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형태로 본 PMO입니다. 서비스 형태로 본 PMO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5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버넌스 형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여기 밑에 가버넌스 형태로 보는 거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로 보는 거고, 포트폴리오로 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그램 델리버리라는 관점, 그 다음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그 이제 보통 건설회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이제 프로젝트 쪽에 가시화가 높기 때문에 그 뭐 프로젝트 오피스의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델리버리 중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PMO의 형태, 이거는 이제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요 5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주는 그런 PMO의 형태로 보고, 그 다음 기업 전체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턴이나 이런 베네핏 등을 중요하게 가져간 EPO가 있고요. 네, EP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MO. 아까 이쪽에 PSO보다,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PSO보다 그 영역을 이제 좀 가버넌스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관리적인 측면을 더 강화한 이러한 PMO의 역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서비스 형태로 프로젝트 오피스로 갈 거냐, 프로젝트 서포트 오피스로 갈 거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 오피스로 갈 거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로 갈 거냐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제가 하나로 봤는데, 이거는 이제 운영 중심이고, 쉽게 말해서 그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티직은 어떤 전략적인 거, 기업의 향후 어떤 방향 속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어떠한 식으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도와주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 이건 전략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이제 전략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급자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요구자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운영과 서플라이 좀 더 그 델리버리 중심으로 보는 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서포트 오피스, 이제 요 앞에 프로젝트 오피스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PSO, 그 다음에 PMO, 이제 EPO,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PMO가 진화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PMO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PSO의 형태랑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PMO를 지향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PMO가 막 이상적인 PMO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공공정보화 부분의 특성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납기 문제, 품질 문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PMO 제도를 우리가 이제 지금 도입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PMO라고 하면 제럴드 힐의 5단계 진화서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오피스가 1단계죠. 그 다음에 베이직 PMO가 2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단계가 스탠다드 PMO고, 4단계가 어드밴스드 PMO, 5단계가 이제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주요 키워드가 특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비용 일정, 그다음에 납기, 원가물, 품질, 산출물 중심, 이렇게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직 PMO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표준화된 PM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했다. 그 내용은 조직도 있고, 방법론도 있고, 도구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PMO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PMO는 이거는 이제 기업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통합 프로젝트 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오브 엑셀런스 가면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지 매니지먼트 바이 PMO죠. 그러니까 PMO에 의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완전히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그렇고요. 대개 이제 요 통상적으로 요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약하고,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 성공률은 약 한 20 내지 25% 정도. 그다음 베이직 PMO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그다음에 스탠다드 PMO일 경우에는 70 내지 80%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어드밴스드 PMO는 성공률이 100%고요. 센터 오브 엑셀런스는 뭐 100%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 이제 많은 그 프로핏, 이익과 그 다음에 어떤 베네핏을 남겨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오피스를 이제 우리가 1단계,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직 PMO는 2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PMO는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힐의 정의에 의해서 그 글로벌하게 대개 PMO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면 2.3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3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서 아직까지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50% 내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한 1.8에서 2.3 사이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PMO 쪽에 아직 향하고 있는 조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요 밑에 이제 조직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양한 그 PMO의 비유, 어떤 견해를 가지고 PMO를 보느냐, 어떻게 보면 PMO의 종류인데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가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앞서서 어떤 프로젝트 종류에 따른 형태, 그 다음 프로젝트의 어떤 그 구조적인 모형에 따른 거,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에 대한 PMO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MO에 대해서 앞서서 제가 정의를 얘기했고, 두 번째 오늘은 PMO의 종류인데 그걸 다양한 비유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PMO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상당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